볼 때는 12운성은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뭐 생로병사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사람이 살아서 죽는 생로병사의 어떤 기운을 12가지로 쪼개가지고도 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기운이 들고 나고 하는 그거를 또 12운성의 논리로 보는데, 양간, 음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거든요. 양포태, 음포태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있죠. 청하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양포태, 음포태를 나눈단 말이에요. 양포태, 음포태 해가지고. 이 병화가 이 양간으로서 양이면, 그 병화의 이면에 작용되는 그 열기를 정화의 음간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술이 되고, 이제 유시가 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지고 정화인 달이 뜬다. 그래서 정화는 장생이요, 병화는 사지요. 청하쌤 책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음간과 양간을 자꾸 구분해요. 이게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묘운에 묘시가 되면 개수가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이렇게 자연의 기운을 많이 하죠. 요렇게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다양합니다. 이게 옛날 학자들이 썼던 책이나 아니면 옛날 선생님들께서 이제 풀어내는 기법을 보면, 요 청하쌤은 또 요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쌤은 이제 임수가 신에 장생한다는 거는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신유술까지는 한참 젖을 먹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요럴 때 인성이라는 기운이 금생술 해준다는 거는 엄마의 사랑을 잘 받아 먹고 자랐다. 현재 신유술 요럴 때 임수는 요런 걸 잘 쓰는데, 이제 해자축이 돼가지고 임수가 장성했는데 힘을 꽉 받아버리는 어떤 기운의 요런 경금은 뭡니까? 과유불급으로 봐버리는 거죠. 다 큰 어른에게 젖을 먹인다. 참 이것도 맞죠. 의미가 있죠.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이제 난강망식으로 보는 거예요. 난강망식의 12운성의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연의 기운을 보고, 자연이라는 어떤 그 기운에서 어떤 물상적으로 접근해 버리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다 씁니다. 좋은 건 많다. 이 선생님 좋은 거, 요 선생님 좋은 거를 다 써가지고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임상을 다 해본 거예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더라고. 근데 요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청하쌤이나 이런 분들은 요걸 양간음간은 쪼개버리잖아요. 근데 요렇게 보는 입장은 임계수를 그냥 같이 봐버립니다. 수로서. 이거를 구분을 안 지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12운성 쓸 때 요렇게 구분을 안 짓는 형태에서 요렇게 딱 돌려도 곧잘 맞고, 요것도 요것대로도 의미가 있어.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있죠. 해석의 어떤 범주를 굉장히 사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생했다라는 건 아이가 이제 맞게 성장해갖고 올라오는 기운이거든요. 어린 애가 장생 목욕은 커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막 목욕시키고 하는 이런 거고, 요 간대까지는 엄마 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손이 많이 가는 거지. 엄마가 손이 많이 가야 될 나이에 엄마가 없다라는 거는 뭡니까? 엄마가 손이 가야 되는데 엄마가 없다라는 거는 충실하게 환경적인 덕을 보고 못 자란 거죠. 자, 이렇게 봐버려. 난강망으로 보는 거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인성은, 육친법상 인성은 뭘로 보죠? 엄마로 보죠. 결혼했을 때 인성은 뭐겠습니까? 이제 헷갈린다, 이제.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결혼하고 났을 때는 인성은 뭐다? 우리 마누라는 정제, 재성의 재는 장인. 자, 다시 한 번 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헷갈립니다. 자,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 엄마의 사랑.
그래서 이거는 뭐냐죠? 이게 잘 먹고 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요런 친구들이 덩치가 커요. 왜? 인성격이잖아요. 부모궁의 인성으로부터 생초받았으니까 잘 먹고 자랐다는 거거든. 애들 덩치가 큽니다. 발육이 좋아요. 이게 인성이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어른이 되면 결혼을 했어. 그러면 마누라가 이게 쟤로 보면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쟤의 입장에서 인성을 보면 이게 쟤의 쟤잖아요. 이 해수가 병화를 보세요. 해중의 임수가 내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바라보는 병화는 편재잖아요. 편재는 아빠잖아요. 네. 편재는 부친. 내가 극하는 대상은 아버지죠. 내가 극을 하는 거라. 우리 아빠. 왜 극합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관이거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관이잖아요. 내 자식이. 자식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이 동물의 왕국 보면 뭐 솔직히 말도 안 동물이 그 사자 봤죠. 사자. 그 암사자가 일 다 하지. 수사자. 근데 명리학 책에서는 옛날에 고전 클래식에서는 아빠가 일하는 걸 보지. 농사 지러 가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처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해요. 요즘 좀 많이 다른데 이 이론도 아마 조만간에 깨지든지 바뀌든지 알겠죠. 요새 애완용 남편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 편재인데 요 인성이 사랑을 받고 있죠. 그게 원래 인성격이면서 제가 잘생긴 팔자가 처가댁 덕이 있어요. 자, 메모하십시오. 자, 이거만 인성격인데 식상생재가 잘 되어 있는 팔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식신상관은 뭡니까? 우리 마누라를 낳아준 사람 맞죠? 식상은 재성은 내 마누라면 식상은 내 마누라를 낳아준 사람 우리 누구지? 1번 장인. 장인어른이 배가 일이 나와가지고 애를 낳았다. 2번은 장모. 장모님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식상생재가 잘 돼 있다는 거는 장모가 우리 마누라를 생조를 잘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식재가 건전하고 인성이 잘생긴 팔자는 장인과 장모의 사랑이 온전하며 처가댁 덕을 본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학장 해석이 다 됐구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인성이라는 게 어릴 때는 이제 엄마와의 관계성이 되고 나중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있죠. 우리가 상담해 보잖아요. 참 많습니다. 제가 그냥 막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월주에 상관을 낳은 거예요. 월주에 묘상관. 토끼 묘자의 상관이란 건 뭐냐면 묘상관. 토끼 묘자. 양의 기운이 이리 올라오면서 쪼개졌다는 뜻이랬죠. 상관에 의해서 쪼개졌다는 것은 부모궁에 상관이 와서 토끼 묘자에 쪼개져서 깡총깡총 집안 식구들이 뛰어다닐 일이 많으니 가정 안정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가 무정하여 이별가를 부르고 난 이후에 임수가 기운이 빠지잖아요.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기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장인의 사업을 받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부모궁은 나를 상관으로서 기운을 빼고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목격하게 만들었으니 우리 부모한테는 애정이 없고 장인이 내 아버지요. 장모가 내 사랑, 내 와이프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성하고의 이 건전함이 있죠. 이게 마누라와 장인의 사랑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집안과는 이별가를 불러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했는데 그대로. 운은 모르겠고 내 운은 볼 줄 모르는데 얘가 이렇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참 슬프죠 이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서 이 엄마의 사랑을 앉아야 될 부모궁에 모친의 기운이 깨졌죠. 목기가 세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는 뭐랬죠? 아가 타가. 결혼한 이후에
그 처가댁의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운이잖아요. 이 기운을 그대로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시와 짝짓고 살려고 하고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앉은 자리는 돈통이 끼고 앉아있고 이거는 상간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가정을 그냥 뭐 부모와의 인연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수 입장에서는 오행적으로 금생수 어릴 때 성장하는 가정에 잘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자라는 게 대문 밖에 나가 있죠. 맞죠? 그러면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상관 기질이 강하죠. 그러니까 가정적인 교육이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어쩌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슬픈 사연도 많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희한하게 가족 관계에서 육친이 그리 걸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대문 밖에 저 정인을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먹는 거고 공부를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뒤늦게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막 부동산 문서를 어떻게 하려고 다 일하는데 그 이면에 딱 보면 장인이 팔짱을 딱 끼고 막 김서방 이러면서 딱 있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지. 사업을 탁 주고. 뭐 지금 12운성 하다가 지금 이상한 또 옆구리가 터집붙네. 근데 이 양포태, 음포태 돼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둘 다 잘 맞아요. 양포태, 음포태, 포태법이라는 게 포태라는 게 태지 이게 12단계로 이게 생로병사가 돌아가는 거를 포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보시면 자연의 기운이 태어나고 자라고 강해졌다가 쇠퇴했다가 왔다 갔다 모양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 해놨죠. 이게 이제 장생, 먼저 12운선 조균표 한번 볼까요? 먼저 갑이라는 기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장생을 한다는 게 해에 장생하죠. 이 장생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갑목이라는 이 목기운이 지상을 뚫고 올라오는 기상을 의미하죠. 뚫고 올라오는 기운. 그래서 목기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이 기상이 스스로가 막 뚫고 나오는 걸 우리가 장생이라고 표현해요. 장생. 장생지. 땅을 장생해서 싹을 틔우고 올라오려는 기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떠한 그 뭔가 기운적으로 있죠.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 기상을 뭐 이렇게 장생지가 있다 이러면 뭐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다. 이렇게도 많이 봐요. 소명의식, 사명감 뭐 이런 거 있죠. 믿을 구석이 있다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이제 명랑쾌할 상징하고 특유의 그 낙천성이 있다. 장생지가 있다는 거는 어린 아이가 이제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오는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장생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생명력을 갖추어서 튀어나오려는 기운이 강하니까 그 특유의 낙천성이 좀 깔려 있습니다. 좀 낙천성.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면서 튀어나오는 기운인데 여기에 플러스를 보면 장생해서 나에게 뭔가 생해주는 힘을 긍정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일간이라면 돼지 해자의 장생지를 갖고 있으면 장생지를 자기가 좀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추구성이 있습니다. 추구성. 그러니까 장생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생지를 추구하려는 추구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음간이죠. 정화일간은 보세요. 닭유자를 보시면 정화가 닭유자의 장생지죠. 갑을병정 밑에 장생이 유가 있죠. 유. 그러면 이게 유가 뭡니까? 이게 편재죠. 편재. 그러면 편재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유일주들이 대체로 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내 몸통도 장생하고 옆에 있는 기토인 음간도 식신인 기토도 유가 장생하죠. 그러니까 영방, 식신, 편재가 다 힘을 받아버린 거죠. 내 일시의 몸을 장생해주는 편재를 추구하고 기토도 장생해주고 있죠. 그러면 식신과 편재를 써가지고 음식 장사를 한다거나 뭘 만들어 팔거나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어떤 장생지가 있으면요, 직업적으로 그걸 좀 추구하는 성향이 좀 있다 이래 보세요.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일종의 뭐냐면 내가 살아서 숨쉬게 만들어줬다라는 그 에너지가 나를 살아있게끔 만든다는 거지. 생존 본능이 있죠. 그래서 소명의식으로 내가 일을 해요. 기일관들이 닭유자 있으면 식신이 이 식신인데 나를 장생해 주잖아요. 이 식신의 장생도 사람을 먹이고 기르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 장생이라는 게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병화일간인데 인이 나를 장생해. 인이 병화를 보세요. 장생지죠. 근데 육친을 한번 붙여보면 이게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문, 특수한 학문성이나 기술성을 내가 추구해요. 학문이나 기술적인 능력을 내가 키워서 실력을 좀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 편인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이 뭡니까? 이게 기술 자격이나 좀 전문성을 자꾸 키워내려고 하죠.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이나 전문성을 갖고 내가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 장생지를 쓸 때 이 인목에 나중에 육합을 공부하게 되면 인에는 대지해자가 있거든요. 육합으로. 근데 병화가 인의 육합인 횟수를 천을 귀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병화가 인 하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예요. 나를 장생해 주죠. 그 다음에 대지해자 귀인을 품고 있죠. 이게 편관과 편인의 관인 소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요 호랑이 범위하죠. 여기에 나중에 신사를 공부하면 홍염살이 붙어버리면 이게 뭐가 있냐? 인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병화 일간이 사주 원국에 호랑이를 깔고 있으면 범을 타는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가 부리는 재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병화는 범이 있으면요 상당히 그 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신통력이 있다 이런 거죠. 신통, 방통하다. 그게 이제 요 호랑이인 거예요. 범. 실제 범운에도 호랑이를 타는 기운을 갖고 가요. 병화가 범대운을 만나도 남자들은 호랑이의 그 기상을 자꾸 품고 하는데 안에 뭘 암장해 놨습니까? 대지해자의 귀인의 편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명예적인 어떤 관을 뒷백으로 딱 놓고 앞에는 호랑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홍염에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낸데 왜? 장생해 주니까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마 있다 했죠. 엄마 있다. 우리 집에 엄마 있는데 나는 무서울 게 없어 하면서 호랑이 풀고 뒤에는 옥황상제 옆에 하나 딱 태워갖고 범 깔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병화는 이 범을 굉장히 좀 이렇게 길조로 많이 봅니다. 근데 병화 일간이 또 보면 남자들이 유독 호랑이 운에 힘자랑하면서 능력 발휘하면서 한번 아프면 되게 아파요. 왜 그렇죠? 범에게 물리니까. 인이 뭘 자꾸 유도합니까? 인사신 사명. 들어오는 신년 운세에 사신이 하나씩 걸릴 거 아닙니까?
이 10년 대운에 이게 보면요, 아니다, 대운, 세운, 달운이 딱 겹칠 때 있죠. 이때 아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뭐 어제 뭐 잔잔한 수술이라도 하나 갖고 가고 막 그래요. 이렇게 폼은 대기 잡는데 돈도 좀 많이 쓰고 다닙니다. 체면 유지하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호랑이의 기상을 타는 운이 왔을 때 나를 장생해 주니까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이럴 때 막 겁 없이 달리는 거지. 은행에 겁 없이 막 30억 대출, 50억 대출. 가게를 하는데 야, 그래도 한 500평짜리는 해야지 체면이 있지. 이라고 500평짜리 50억, 100억 대출 받고 운 빠져나올 때 망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봐야 돼. 이게 호랑이나 이런 걸 병일간들이 범을 탈 때는 이런 기운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관찰을 잘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장생지가 준다는 거는 꼭 기억할 게, 나에게 사명감, 소명의식, 내 삶의 방향이나 추구성, 그걸 자꾸 연결해서 좀 하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제가 지금 유대운의 식신의 장생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래 좀 막 뭘 하려고 막 이렇게 좀 적극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식신의 장생운이 오니까.